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만 추진하던 기업 맞춤형 학과 개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학사 과정에 대한 기업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데 따른 것입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 대학의 도움을 받아 사내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대학이 생긴 뒤 생산직 신입사원의 퇴사율은 4% 미만, 평균 25에서 30%에 이르는 대기업 생산직 신입사원 퇴사율보다 6분의 1 미만 수준입니다. 사내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게 한 원인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이런 기업 맞춤형 학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년제 대학 20곳과 전문대 44군데를 사회 맞춤형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대학들도 사업 선정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 제도를 더 확대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이런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 현장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부 전문가가 커리큘럼에 참여를 해야.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은 기업 구인난과 청년 취업난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성과도 기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이 마련되면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신항을 잇는 제2배후고속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도로공사가 진행되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사업체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준공을 밀어붙이려고 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널 회차로 옆으로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때문에 마을 논밭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지자 공사업체가 새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경사가 너무 높아 농기계를 운행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경사로가 25도에서 40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아예 진출이 불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방 통행인 고속도로 회차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역주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출구로 나온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00m 이상을 역주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회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적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신호처럼 쓰지도 않는데 회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단기로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 길로 그냥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다녀도 되는 거고요. 김해의 또 다른 마을. 이곳에서는 고속도로 나들목이 마을 입구에 설치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다 국도에서 나오는 차량까지 마을 앞으로 몰리며 사고 위험성이 커진 겁니다. 여기서 나오려는데 저쪽에서 장류 쪽에서 진례로 가는 차가 수도 없이 다닙니다. 거기서 멈칫하는 그 순간에 바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사고 우려가 있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시공업체와 도로공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번 주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이제서야 부산시가 현실적인 원전 방제 대책을 하나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방호약품을 대폭 늘리는 한편 각 가정에 사전 배포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부산시청 지하창고, 약품이 담긴 박스들이 가득합니다. 원전 사고로 방사선 물질이 유출될 경우 갑상선암을 막기 위해 먹어야 하는 요오드제입니다. 원전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그 방사성 요오드인데 그런 요오드를 우리가 흡입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체내 피폭이 되면서 갑상선에 피폭이 되는데 그런 피폭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부산시가 확보해 놓은 요오드제는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사는 240여만 명이 이틀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올해 안에는 100만여 정을 더 구입해 반경 45km 이내 모든 부산 시민이 이틀간 사용할 수 있도록 710여만 정을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나아가 요오드제를 일본과 스위스처럼 각 가정에 사전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요오드제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공서 창고에 약을 보관해서는 비상시 신속한 배포가 어렵습니다. 이게 좀 늦게 먹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전부 나눠준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부산시는 원전 소재 지자체들과 함께 오는 13일 정부 관련 부처를 방문해
우선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들부터 요오드제를 사전 배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겨울에는 꼭 눈이 오지 않더라도 서리 등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에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면 후유증도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8살 김영임 할머니는 벌써 일주일이 넘게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예, 딱 누워 계시면 돼. 일주일 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섰다 살얼음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척추뼈에 금이 간 겁니다. 가까운 게 그냥 쓸어버렸어. 줄 미끄러져 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팍 주저앉은 거야. 그대로 못 일어나 버려 막 해리고 빠지고 막. 겨울 들어 김 할머니와 같은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꼭 눈이 오지 않더라도 설이나 습기가 얼어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12월과 1월에 낙상사고 골절 환자는 월 평균보다 1,500명가량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택 안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의 70%가 넘는 60대 이상 고령자는 근력이나 유연성이 약한 데다 골밀도도 떨어져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합병증도 훨씬 심각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면 활동을 못하게 되면 폐나 심장에 영향을 미쳐서 심폐기능이 이상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전문가들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에 작은 보폭으로 걷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등 보행 습관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목도리에 겨울 패딩 꺼내 입어도 추위가 가시질 않고 있고요.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천 영하 5도, 창원과 진주 영하 3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해안과 일부 내륙의 경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차가운 날씨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됩니다. 1월 하순의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 예보가 없어 건조함도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적습니다. 하늘빛 깨끗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안 지역도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거제가 0도, 통영은 영하 1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밀양 7도, 창원과 김해 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거창 영하 6도, 함양 영하 4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사천 7도, 진주 6도, 산청 5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이 삼산면과 갈모봉 산림욕장을 연결하는 1.8km 간선 임도를 완공했습니다. 하동군 농수산물 북미 개척단이 어제 5박 6일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지난 8일 막을 내린 산청 국감축제에 3만여 명이 다녀가 매출 2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천시가 가로수길과 생활환경숲 등 도심지 녹색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 침체 등 장기 불황 속에서도 창원시 강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0곳의 매출액이 평균 22.9%, 고용은 14.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삼현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590억 원을 올려 전년보다 74.6%, 고용도 42명이 더 늘어 45.6% 증가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경남 지역 교통사고는 2015년보다 8.6% 줄었고 사망자는 7.9%, 부상자는 10.2% 각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사천이 67%, 진해 36%, 함양 33% 각각 사망자가 줄었고 사망사고 원인별로는 음주운전이 27.5%, 대형 사고가 28.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김석기 전 창원시 부시장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과실에 비해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시장과 같은 이유로 창원시장을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낸 김모 전 창원시 과장에 대해서도 징계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지난 2015년 아파트 건설 승인을 하며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았고 부당하게 건축 면적을 늘려줬던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새누리당 창원 의창 박완수 의원이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에 선임됐습니다. 박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처한 모든 문제를 국민의 상식으로 판단하고 요구하고 개선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초선 의원 대표를 맡았고 현재 새누리당 재창당 혁신 전담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뽑은 우리나라 대표 100대 관광지에 경남은 8곳이 포함됐습니다. 포함된 곳은 합전 해인사와 진주성, 창녕 우포늪, 통영 동피랑과 소매물도, 거제 바람의 언덕과 해금강, 남해 독일마을 등 8곳입니다. 특히 해인사와 진주성, 우포늪, 소매물도, 해금강은 2년마다 발표되는 관광지 선정에서 3차례 연속 포함됐습니다.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이 저체중 출생아 등을 진료할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운영합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돼 전문의 2명과 간호 인력 17명을 추가 배치하고 2.5km 미만의 미숙아와 호흡곤란 등 선천성 기형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 치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국 7개 자치단체와 귀농 귀촌주택 리츠 사범 시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LH가 30에서 60가구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LH는 올해 상반기에 금융주관사와 건설사를 선정해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하반기 토지 매수와 착공에 들어가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경남 함양군과 충남 아산시, 강원 영월군 등 전국 7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